예,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사회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에 생기는 차이나타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022년에 강원도 춘천과 홍천의 인천 차이나타운의 규모 10배입니다. 규모 10배 한중문화타운이 들어서는데 이것을 보고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청원인데 거의 6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들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평론가님,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논란 좀 설명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추진해서 강원도 춘천과 홍천 일대에 무려 36만 평으로 차이나타운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해외에 가보면 차이나타운이 많은데 이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 사는 중국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살면서 모여서 만들어지는 서서히 거죠? 발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뭐 민간 자금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도 차원에서 행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최문순 지사의 여러 인터뷰 발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첨단 문화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금 나서서 중국을 홍보해주는 첨단 문화타운을 강원도에 36만 평 들어가는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 거의 2조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2조 가까운 차이나타운을 건설할 이유가 있느냐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건데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면서 네. 마치 자기네들 음식인 것처럼 홍보를 한다던가 또는 BTS나 이영애 씨 같은 사람들을 이 중국인 출신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하는 여러 민간 영역 또 정부 영역에서의 이 역사 논란 등이 상당히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이 같은 행정 절차가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 최문순 지사가 2019년도에 중국 인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내 마음속에 1대1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대1로다. 1대1로가 지난 2003년도였나 13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말한 그 중국의 어떤 세계화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도지사가 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마음속으로 깔면서 그걸 차이나타운으로 펼친다는 것이냐. 국민들의 반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뭐 반중 정서라거나 뭐 인종차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저 차이나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 중국에게 뭔가 또 빌미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대단히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강원도 차이나타운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단계에서는 한옥을 중심으로 지어져 있고요. 네. 근데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의 가장 많은 분들이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1위죠. 단연 1위죠. 이제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 전통 문화를 자랑하고 문화교류를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몇 분이 있으실지 몰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런 반대가 전혀 없고 네, 지금 뭐 설명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한옥 단지고 그 가운데 일부러 중국 거리가 좀 형성이 된다, 조성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사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핵심 참여자가 밝힌 내용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이게 저희 핵심 사업 참여자가 인민망인데요. 이 네. 인민망이라는 회사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온라인 자회사래요. 네. 100% 민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 해명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큰 과제일 수는 있는데요. 해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 인민망에서 이렇게 쭉 알려주는 거는 뭐 이게 중국을 알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옥이 들어가고 뭐 문화를 체험해보고 이런 해명을 뭐 강원도에선 하고 있지만 이 돈을 내는 회사에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민망과 관련돼서도 원래 그 구정즈음에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인민망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한테 새해 인사를 해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세균 전 총리도 그죠? 그리고 뭐 중국말로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사성도 넣어서. 저는 그게 기억도 안 나고 사성을 흉내 낼 수 없어서 못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 일본어로 그 새해 인사하고 했으면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중국어로 새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민망에서 요청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시종 지사도 하고 이재명 지사도 하고 국회의장도 했어요. 인사를. 그리고 도종환 의원 얼마 전까지 비대위원장이셨죠. 그죠? 하루 이틀 전까지 비대위원장이었던 장관도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도종환
도종환 의원도 인사를 하는데 도종환 의원이 거기서 또 한중 문화 수교 한중 수교 29주년이 아니라 중한 수교 29주년이라고 해서 또 일부 사람들이 약간 왜 한중 수교라고 해야 되지 중한 수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이 뭐 우리나라의 주요 보직에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뭐 인사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인민망이에요. 인민망에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중국 대사로 갔을 때 만동필절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거 갖고도 또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사들은 조금 중국과도 이제 관계가 잘 뭐 수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했겠지만 국민들 정서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최근에 조선 구마사 논란 기억나시죠? 네. 그게 역사 왜곡이랑 동북공정 그 논란 때문에 방영 일주일 만에 휴방이 됐나요? 그리고 이제 아예 없어졌는데 그리고 빈센조라고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에도 중국 비빔밥을 먹었다고 막 또 시청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이라든가 김치라든가 갓까지 본인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동북공정 역사 왜곡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근데 뭐 투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인민망에서 투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인민망이 그 내세우는 거는 중국 문화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꼭 그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 와서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들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새해 인사하고 이거는 뭐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인민망이어서 예시를 났어요, 제가. 드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이걸 볼 때 교수님 어떤 정책을 진행할 때 국민과의 그런 어떤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진 않나? 왜 60만 명이나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당수의 지금 국민이 반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 사실은 코로나19의 어떤 발원지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중 정서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적절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감정적 대응은 지금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정책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청문회를 한다거나 등등 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좀 더 반영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행태들이 너무 확산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반아시안 정서가 있어요. 폭행을 많이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한국 내부에서 어떤 반중 정서로 또 고착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증오적인 서로 감정적인 어떤 대응들이 확산되는 것이니까 좀 더 우리가 냉정을 되찾고 여기서 정책은 정책이고 감정은 감정대로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